그 왜 망가뜨렸겠냐? 헬기가 멀쩡하면 우리가 우크라로 보내지고 우크라로 보내주면 미사일 맞아서 헬기 떨어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헬기가 없으면 내가 죽을 일 없다 이거죠. 뭐랑 똑같아요. 산업혁명 때 저 기계 망가뜨리면 우리가 기계에 의해서 착취되지 않는다. 기계 망가뜨렸잖아요. 러다이트 운동. 똑같잖아. 우리가 또 어린애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 그걸 자꾸 시켜 부모가. 그럼 그 행동 하기 싫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기 싫어. 나 무서워. 근데 자꾸 차 태워서 어디 갈라 그래. 그럼 차를 망가뜨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저런 반응이라고요. 아무도 몰래 망가뜨려. 망가뜨리즘, 사보타지. 이게 일반화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녹아내리고 있다. 멜트다운이다. 드디어는 이제 이건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연합뉴스에서 바로 보니까 여긴 또 친절하게 한국말로 더빙도 붙여놔가지고 좋다. 그래서 연합뉴스 거를 이제 한 2분 썼습니다. 1, 2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국 뭐냐면 관값 내놔라 이거야. 어차피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선금으로 내놔. 선금 내놔. 그럼 갈게. 그래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참나. 네, 징집병 한 100명이 훈련소에서 지금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관값 내놓으면 갈게. 성금으로 관값 내놔. 우리 애국하러 온 사람들이야. 나 조국이고, 푸틴 대통령 우리 좋아해. 하면서 능청을 떨어요. 근데 입대사무소 갔더니, 성금 준다네. 일시불로 한 700만 원 준다네. 그래서 왔어. 근데 돈 어딨냐. 그러니까 이 여자 행정관이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행정관이 말을 해요. 그 돈은 두마에서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통과가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예. 당신들 당원 내려놓고 당신들이 전쟁 나가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30만 루블 그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참 뭐 먹은 거냐. 당신 말고 고위직 데리고 와. 당신은 참 불쌍한 인간이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 안 불쌍해요. 이런 말싸움 끝에 밤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저렇게도 쓰네. 저 말이 저게 공산주의에서 많이 쓰죠. 하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예, 문재인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은 소리인데 저게 북한에서 표방하는 슬로건이죠. 예,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시진핑과 평양이 기겁을 할 상황이죠. 평양이 왜 그렇게 미사일 불꽃놀이를 하는지 알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유진영은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를 박살낸 다음 완전히 제압한다. 이거는 이제 세계 이제 가스 석유 수급 구조랑 직결된 얘기죠. 러시아가 세계 가스 석유 수급 구조에서 주요한 플레이어였고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 특히 독일이 의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랑 직결된 얘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 수갑을 채워서 동아시아를 바꾼다. 중국을 약화시키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하는 이 조치는 세계 분업 교역 경제 체제랑 관계된 거죠. 세계 분업 교역 경제 체제랑 관계된 거죠. 중국이 세계 분업 교역 경제 체제에서 족탈불급의 제조업 1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의 목표인데 지금 러시아가 저 모양으로 이제 망가져가면서 러시아군이 저렇게 녹아내리고 멜트다운을 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저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동유럽과 이제 뭐 이게 바뀔 뿐만이 아니라 저게 이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그 탄자 나라 5개 중에 석유가스가 나는 3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는 안 나지만 거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여기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유럽 벨트, 유럽 자유벨트하고 여기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음번 파장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터키, 지금 터키 에르도간 아주 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요번에 협박한다고, 야, 그거 곡물 코리도 말이야 안 되잖아. 곡물 코리도가 어디냐면 오데사에서부터 뱀섬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해안에서 한 100km 떨어진 쪽으로 해서 쭉 뻗어 내려가서 그게 다다넬스 해협까지,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가는 그 좁다란 그 길쭉한 바게트 빵처럼 생긴 게 그게 곡물 통로예요. 곡물 운송 통로. 그래서 그레인 코리도라 그래요. 그 안에서는 곡물 운송배 다녀도 좋아라고 러시아가 했었는데, 야, 거기 이제 우리는 그거 이제 안 하겠어. 러시아가 그러니까 터키가 웃기지 마. 네 맘대로 안 한다 그래. 한번 도장 찍으면 유효한 거야. 그래가지고 터키 배가 지금 곡물배로 호의를 해줘요. 아니, 에르도간이 왜 착해졌냐.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판정이 났거든. 여기서 까딱해서 미국한테 찍혔다가는 자기 골로 가겠거든. 유럽한테 찍히면. 제일 열심히 지금 싸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흑해의 터키 배가 러시아 배보다 한 대여섯 배 척수가 많고 뿐만 아니라 연합군 배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함들이 쪽을 못 써. 흑해에서 지금. 웃기는 소리 했던 거예요. 러시아도 꼬리 딱 다시 말아놓고, 아니 뭐 곡물 꼬리도 계속 날르셔. 그거 불쌍한데 많이 곡물 공급해야지. 이러고 러시아가 또 뒤로 물러섰어요. 그 개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석유가스 3탄, 그 다음에 나머지 2탄까지 쫙 번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터키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리아랑 이란에서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거기까지 쭉 한 세트로 번지는 거거든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억제. 러시아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인데 러시아 억제는 유럽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제1선에 선 나라는 저렇게 됩니다. 네.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발틱 3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조금 2선이에요. 워낙에 좌파스러운 영향이 강한 데라. 노르웨이랑 핀란드는 저거 보세요. 다 우리나라 무기 산대잖아, 전부. K9도 사고. 발틱 3국에서도 에스토니아는 우리나라 들어갔고요. 저희가 최전선이에요. 영국을 별도로 하면 저거의 사실상의 맹주는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핀란드는 따로 노니까, 워낙 잘 살고 따로 노니까 거긴. 그러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틱 3국 저기가 최전선이거든. 그 최전선의 맏형이 폴란드죠. 제2선이 어디냐? 스웨덴과 덴마크요. 덴마크 왜 들어와? 덴마크요. 발틱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와 스웨덴이 딱 손을 잡으면 발틱해에 배가 못 드나들어요. 영해가 겹쳐요. 러시아 배가 못 드나든다고 발틱해로, 페테르부르크로 못 드나들어요. 그래서 저 덴마크와 그리고 덴마크이 저게 이해 당사자인 게, 덴마크이 우리는 작은 나라, 천만에요. 덴마크이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 한 5위, 6위, 7위, 8위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린랜드가 덴마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는 이렇게 평평하지만 지도잖아요. 그래서 야, 노르웨이가 왜 저렇게 무기 사고 군수 산업이 왜 발달했어? 왜 콩스버그 남모 같은 회사가 왜 노르웨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백모가 왜 덴마크이 저기에 끼어든다 그래? 지도를 싹 말아서 구로 만들어 보세요. 북극해에서, 지금 북극해가 그게 부글부글 한다거든요. 북극해에서 노르웨이가 무르만스크랑 바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건너가면 그 덴마크의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의 북서쪽 해안들이 전부 북극해를 보고 있다고요. 남동 해안은 대서양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게 이해 당사자라고 덴마크이 아주 결정적 이해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3선은 이제 줄줄이 꼽으면 많아요. 아까 북마케도니아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도 나오고, 뭐 크로아티아도 나오고, 제3선 꼽으라 그러면 또 줄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한번 다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독일 요번에 망한 거예요. 완전히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야. 딱 따당하는 거야, 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저 흐름이 딱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랬어요. 저 흐름이 중요한데 저 정신의 전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섬기는 공화국인데, 공화국의 주권을 강화하는데 그 공화국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섬긴다. 이걸 딱 이 자유공화국, 건강한 보수주의의 깃발을 든 세 나라가 있어요, 지금.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입니다. 이 정신의 전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엄청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의 전선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저 지정학적 전선에 있는 1선, 2선, 3선 나라들이 그쪽으로 쫙 당겨져 와요. 앞으로 10년 안에. 유럽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다시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값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러시아가 요번에 이제 전쟁 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 같은 놈들, 뭐 이상한 놈들, 고르킨 같은 놈들, 이상한 극우파, 뭐 러시아 제국주의, 슬라브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냥 날뛰는, 권력을 잡든 못 잡든 굉장히 큰 한 부분을, 국민의 큰 한 덩어리를 차지하고 언제 이게 미쳐가지고 날뛸지 모르는 그런 폭약과 같은 잠재적 폭약을 가진 원한에 맺힌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 확률이 51%, 60%죠. 푸틴이 제거되고 좀 개혁적 성향이 들어와도 국민의 한 50%가 그런 성향이면은 이게 답이 없다고. 그 상태로 러시아는 가는 거예요, 이제. 표류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 억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유럽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폴란드가 저렇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살라 그러고 루마니아가 살라 그러고 이제 우크라도 이번 전쟁 끝나면 지금은 막 누덕누덕 잡동산이잖아. 뭐 소련 무기, 미국 무기 뭐 근데 미제는 뭐 자주포 같은 거 뭐 곡사포 좀 빼고 나면 미제 무기 이렇게 계속 두고서 쓸만한 게 별로 없죠. 뭐 스팅어 미사일 이런 건 이제 일회용 무기들이니까 제블린 같은 것들은. 그러면 제대로 이제 탱크 부대 이제 깔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폴란드에서 만든 K2가 들어가겠죠. 제대로 된 장갑차 깔아야 돼. 폴란드에서 만든 AS-21 들어가겠지. 제대로 된 무슨 다연장 로켓이 들어가야 돼. 폴란드에서 만든 천무 239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미사일 방공망 들어가야겠어. 아, 그럼 페이트리어트보다 1002, 1003이 훨씬 기능도 좋고, 특히 1003 되면 페이트리어트보다 훨씬 기능이 좋은데, 아, 그거 좋아. 그걸로 해. 그게 또 들어가겠죠. 아, 비행기 좀 해야겠어. 그거 FA50하고 KF21로 대충 사면, 싸면서 그 운영비 작게 들고 아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가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푸틴이 약 올라가지고 너희 그 무기 팔면 내가 너희랑 러시아랑 관계 파탄 난다라고 댕댕거리는 거지. 약 올릴만 하죠. 자, 그래서 러시아 억제는 유럽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돼가요. 그러면 미국의 힘, 자유진영의 전체적인 힘은 어디에 딱 오게 되냐. 중국과 동아시아로 쏠리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자유화에 대한 이 민족 회복, 결의 되찾기. 저는 통일이란 얘기가 오해가 많아서 좀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종류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자유화되는 거다. 북한 자유화, 민족 되찾기. 북자민복. 북자민복. 민족 회복. 민족 복원, 민족 회복이죠. 네.
그것에 우리 찬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평양이 이제 기겁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저 제대로 뭐 전쟁도 못 벌이는 것들이 그냥 저게 그냥 불꽃놀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잘 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중국이 주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A2AD, 그러니까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저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저 모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항공모함이라든지 항공모함에 싣는 항공모함 탑재기, 이른바 함재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뭐 미국 공군기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전술핵이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공군기지에 있는 거 같은 거니까. 지역이 같잖아요. 나라가 이게 거리가 다 그런 거리인데 전부. 그러니까 5개 공군기지에 뭔가 있다고요. 또 괌에도 있고. 그래서 전술핵 배치 이런 배치라는 건 지상 물건에 대해서인데 공군기지에 있는 것들은 날아다니는 거라서 이걸 배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술핵 운용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운영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지. 우리 다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운영하는 F-35, F-16, F-15 그거 다 전술핵 놓을 수 있게 돼 있는 비행기들이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영하고 있지. 예, 그거예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미 공군의 전술핵 운용이 한반도를 커버하고 있냐? 당연히 커버하고 있죠. 미국의 NCND 할 뿐이지. 그래서 저거 간첩 같은 소리라고요. 저걸 다 토해내라는 소리거든. 토해내면 그 다음엔 종북 세력이 오산 미군기지, 군산 미군기지 가서 전술핵 있냐 없냐 우리 주권국가 앞에서 정직하게 밝혀라 뭐 이러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5천 명씩. 그 데모 불씨 깔아주겠다는 게 홍준표, 유승민, 신원식이에요. 그래서 저 당신들 바보냐 아니면 간첩이냐? 아니면 간첩에 휘둘리는 골빈 사람들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예. 그래서 핵 이거는 간첩 아니면 바보가 하는 소리고요. 우리 자유보수의 자주국방은 딱 이겁니다. 예,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적 보복 응징 저거 뭐 미국한테 물을 것도 없이 미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통보하고 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격돌이 일어났을 때 평화의 조건과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즉 1953년 같이 둘이서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우리가 강제 휴전당하는 일은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자주국방이고 중국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갖고 있는 편이 우리한테 100번 유리합니다. 저 큰 덩치랑 싸우는 판에. 네, 그리고 우리는 지능적인 비대칭을 많이 고민해야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요. 또 KAMD 같은 거,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